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용 이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늘도 지금 녹음하려고 했던 게 한 4개 정도 있는데 또 자가 진단했는데 또 누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건 녹음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코로나가 정말 우리 옆에 바로 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분간 진짜 일용 리서치가 진행이 제대로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먼저 녹음하기 잘했는데 아까 네. 그 친구들 먼저 녹음했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야. 그래요. 이제 오늘 왜냐 아침에 하여튼 업종 얘기를 했는데 은행 증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왜냐 예. 시장에서 지금 네. 상대적으로 뭐 할 게 없다 보니까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가치주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네. 많이 나오는데 뭐 증권주는 또 그리고 최근에 확실히 시장 환경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네. 이 두 개 한번 같이 좀 얘기할까요? 네. 뭐부터 은행 얘기할까요? 먼저 예.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대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고 또 금리가 또 가파르게 또 오르고 어제 보니까 또 미국도 금리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이제 여건이 뭐 은행주, 보험주 이렇게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자 마진의 흐름이 전체적인 수익하고 뭐 주가하고 이게 저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지표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봤고 12월까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매월 이제 가중평균 금리, 은행권의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 이제 말씀드리면서 향후 시사점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그림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이고요. 그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듯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미 이제 작년에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게 시장금리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출금리 역시 이제 오르고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수신금리, 예금금리도 좀 같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림 2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정기예금 금리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시장성 수신금리나 적금금리나 금융채금리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림 3번에서처럼 이 신규로 취급하는 이건 이제 은행들이 은행권에서 그 월중에 신규로 취급하는 이제 예금금리와 그 대출금리의 차이를 본 건데 이제 예금금리도 사실 조금 더 대출금리보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더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신규로는 예대금리 차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은행의 실질적인 수지와 이제 NIM에 조금 더 유의미한 건 사실 그림 4번입니다. 그래서 잔액 기준으로 누적적으로는 이제 예대금리 차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이제 실적을 곧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4분기도 그렇고 뭐 1분기도 그렇고 순이자 마진이 이렇게 상승하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최근에 좀 시장이 불안함에도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올해 연중으로 이 그런 마진의 흐름과 전망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작년과 올해는 조금 마진이 상승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똑같지만 좀 내용상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는 결국은 조달금리가 좀 같이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4번에서 보시는 이 마진의 상승 흐름이 유지는 되겠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이 조달금리의 상승이 일정 부분 이 전체적인 마진의 상승을 조금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상반기보단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기준금리가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이후로는 마진의 상승폭이 그 작년처럼 아주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림 5번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림은 전체 수신을 기준으로 한 이제 예대금리 차인 거고, 붉은색은 저축성 수신으로 기준으로 한 잔액 예대금리 차인데, 이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잔액 예대금리 차 역시 이 저축성 수신,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이제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금리와 이제 NIM의 모멘텀이 강한 거는 맞지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지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또 이례적인 현상을 조금 더 짚어드리면 3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금리 가상금리가 많이 붙나요?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과 대출 억제가 같이 진행이 음. 되다 보니까 가계대출 사이드에서는 그 가운데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실질적인 조달금리 대비 그 대출금리, 그러니까 가상금리의 레벨이 거의 뭐 금융위기 시기 이후를 제외하면은 지금 가장 높은 상황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주택시장이나 아니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수요를 이제 반영하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조금 이 뭐 거래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뭐 비투 열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상금리의 수준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뭐 금융당국이나 뭐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과도한 이 예대 마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좀 내는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뭐 당분간은 이제 은행주의 주가를 이제 강하게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측면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 모닝 미팅 때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실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좀 싸고 네. 이익도 그리고 잘 나오고 네, 그 은행주가 대표적인데 네, 여기서 맞습니다. 뭐 더 공격적으로 오버웨이트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음, 대응이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음, 좀 계속 불안정하고 또 금리 음, 상승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지금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음, 거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뭐 은행이랑 보험주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은행의 실적도 상당히 이제 양호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음, 대손 부담이 당장 이렇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만큼의 일단 이익 증가율을 올해도 기록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음. 여러 가지 지표상의 변화나 아니면은 뭐 신용 여건의 변화들을 감안을 할 때는 사실 올해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은 조금 어닝의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연중으로 작년과 같이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상반기에는 있다. 괜찮은데 하반기로 갔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거지 지금 뉴트럴에 당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 주가 그래서 안 빠졌잖아요. 네, 주가도 안 빠지고 또 음, 뭐 최근에는 뭐 배당이나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1분기까지 뭐 어쩌면 2분기까지는 마진 상승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음. 사실 조금 뭐 이 불확실한 장세에서 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제 심리와 수급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KB금이나 같습니다. 우리금융같이 좀 개인 그 가계대출 네, 노출도가 좀 앞서 높은 기업들이 보셨듯이 네, 가계대출 쪽에서 가상금리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쪽과 관련해서 이제 좀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1차적인 수혜를 보고 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은 어떻죠? 증권은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이죠. 그러니까 금리 음. 상승과 이제 유동성 축소라는 게 결국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음. 없는 이제 음. 업종인 거고 음. 역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음. 편하실 것 같아서 두 번째 이제 위에 하고 중간 그림에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특징적인 코로나 이후에 더 원래 이제 뭐 증권 업종이 시황 함수긴 하지만 음. 더 시황과의 연계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음. 되고 있고 이게 뭐 이제 브로커리지 비중이 오히려 조금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음. 뭐 브로커리지랑 관련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과 연동된 뭐 트레이딩 관련된 손익 비중도 커지고 뭐 이런 영향인 거죠. 그래서 음. 작년에도 연간으로 봤었을 때 은행이나 보험은 시장을 좀 많이 아웃퍼폼을 했었는데 음. 증권은 딱 마켓 퍼폼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음. 뭐 연초 이후 지금까지 증권주 흐름 역시 음.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가장 이제 업종을 조금 이제 둔화시키고 지표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상승하면서 음. 전체적으로 뭐 결국은 증권업종 유동성의 함수로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유동성이 시장 금리도 오르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그림 첫 번째 맨 위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실질 유동성이 최근에 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증권주 투자에 조금 음. 부정적인 내부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상당 기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이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 말씀 주셨지만 뭐 유럽 쪽에서도 최근에 또 통화 정책의 변화들이 또 감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외 이런 이제 좀 증권 업종의 비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이제 업종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주가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은행주도 말씀해 주셨지만 증권주 역시 밸류에이션은 지금 많이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지표에 결국은 이제 악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아래 이제 그 그림들 보시면은 이 뭐 대표적인 업황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수준 자체가 월중으로 보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그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개인의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은 지금 연초인데 작년 연초에는 이게 30조를 상회하다가 지금 거의 뭐 한 15조 원 정도 수준으로 방토막 나네. 예 감소한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불안한 시장 양상을 대변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대출을 받기도 좀 이제 어려운 환경이고 증권사의 신용 공여도 조금 이제 한도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활동성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으로 70% 밑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금의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이제 증권주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고 그 마지막 3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듯이 결국은 주변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 줘야지 사실 앞으로의 뭐 거래 활성화나 이런 걸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예수금의 이제 수준도 그렇고 신용잔고의 추이도 그렇고 조금 추가로 확대되는 게 억제되거나 오히려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이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이 주식시장 쪽으로 좀 들어오기 힘든 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난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증권사들이 좋지 못했는데 연초에도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대비해서 이제 1분기 거래대금 조금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실적 측면에서 큰 이제 뭐 반전의 계기를 조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가격은 충분히 낮아졌는데 역시 뭐 반등의 모멘텀 역시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자고 잘 안 줄더라고요. 예, 그 뭐 근데 조금씩 작년에 25조를 찍었다가 지금 21조, 20조 정도로 한 이제 15% 20% 정도 감소한 상황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조금 늘어나기가 사실 녹록지 않은 여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런 지표들이 안 좋은 걸 다 반영해서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긴 한데 결국은 조금 뭐 시장이 이런 유동성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면서 강한 내성을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자금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뭐 기다림의 시간이 증권주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또 반대로 보면은 또 그렇게 뭐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 오늘 매크로를 좀 하면서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연동돼서 할 얘기들이었는데 네, 매크로 팀들에서 일단 지금 다 오늘 녹음을 못 하게 돼가지고 네, 일단 이거는 하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뭐. 네, 네, 예, 하여튼 네, 좀 걱정이네요. 네,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 막 우리가 누가 지금 뭐 많이 걸렸다가 아니라 접촉자가 자꾸만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업무가 되게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 증권 좀 주주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최근에 데이터 정도 확인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짓죠. 네,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